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분배 쪽의 경제 방점이 찍히면서 증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5억 원이었다가 이젠 연소득 3억 원 이상까지 이전보다 더 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명목세율 인상 방안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에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 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라 돈 씀씀이를 늘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양극화와 저성장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연 3% 성장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저성장과 소득 분배 악화를 개선시킬 수 없는 만큼 가계소득과 일자리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확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기업 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복합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정치검사엔 책임을 물어라. 문재인 대통령의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첫 당부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렀던 한 씨는 대통령이 힘들겠다는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로 지시로 정치 사찰 논란을 불렀던 대검 범죄정보수사관 전원을 교체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방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고 문 대통령 말에 문 총장은 한시로 답했습니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란다는 등 각자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소신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투명하고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한 문 총장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과 대외 활동 방식 등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놀랄 일이 차례차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닌 한 학교의 두 선생님이 그랬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만져달라고 한 피해 여학생이 현재 75명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교생 45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5명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는 학생부장이자 체육교사였던 52살 김모 씨와 3학년 담임교사였던 42살 한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게 하고 자신도 학생들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고 한 씨는 2015년 초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의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남학생 3명은 김 씨로부터 안마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씨와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성추행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린 적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학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폭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4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울산에선 무더위 속에 주택가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최경재 기자입니다. 고속단정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속단정에서 빠져나온 공무원들은 선박 선착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선착장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던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갑자기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공무원 29살 김모 씨가 숨졌고 동료 35살 장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고속단정의 시동을 켜자마자 폭발음이 터졌다는 신고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작동하지 않고 전등도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울산 연암동 주택 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만에 복구돼 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엔 KB국민은행 전산오류로 인터넷 뱅킹은 물론 스마트폰 앱에서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가 40분 동안 마비됐습니다. 국민은행은 급여와 예적금 등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전산 시스템 과부하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안에 추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려한 중국은 1,400km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자주 실시했던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Some of that heavy equipment moved that would be needed for a ballistic missile test.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발사됐던 전례로 볼 때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7월 27일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사드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시험을 계획 중인 미국은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주에 설치하는 방안을 하원주도로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려해 1,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경 수비여단을 새로 배치하고 24시간 드론 정찰, 핵이나 화학무기 방어를 위한 벙커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将不惜一切代价维护自己的领土主权和安全利益。 한편 중국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90m 가까이 접근해 충돌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고조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 반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의 대응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내년 시점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이 현재 시험 제작 원형 단계에서 내년까지 실제 생산 라인 단계로 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적극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이르면 오는 27일에 ICBM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에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면서 휴전협정 체결 64년 되는 오는 27일 시험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ICBM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미 본토에 들이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간표와 판단을 개선하게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제보를 세상에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의 수장이었던 만큼 공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3시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의원은 앞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자료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또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를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기도 합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만큼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당시 이 의원이 지방 유세 중이어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제보를 전달받아 공개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함께 그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대상과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올여름 유럽은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남프랑스 지중해 휴양지 근처까지 산불이 확산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에 화재 진압 장비까지 요청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집니다. 도로 옆까지 화염이 덮치자 버스 승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풍 미스트라를 타고 번진 산불은 하룻밤 사이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만 1,5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소방항공기 20여 대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Tous les foyers sont susceptibles de repartir avec le vent. Le phénomène est connu, donc le vent n'est pas tombé de la nuit.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마르세유와 깐 인근을 비롯해 지중해 인근 유명 휴양지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대원들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른바 마른 뇌우가 산불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방어나 실어 가능성도 추적 중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에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긴급 요청한 가운데 포르투갈에서도 이딴 산불 진화에 소방관 5천여 명이 투입되는 등 유럽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